네, 오늘은 야구가 있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서욱입니다. 이번 주도 함께 참견할 분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용택 해설위원, 오래간만에 유희관 해설위원, 그리고 KBS 김도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래간만에 뵙는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제가 이 KBO 흥행단장이기 때문에 네. 야구장을 또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고. 흥행단장이요? 뭐 박용택 위원과도 제가 야구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열심히 또 야구에 대해서 또 흥행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고, 사실 근데 저희가 야구장을 다니면 오히려 이 야구 팬들에게 많은 또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야구장 다니는 게 굉장히 즐거운 것 같고. 야구 팬들한테 야참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야참 얘기 저희 거의 뭐 갈 때마다 하잖아요. 맞아요. 네. 팬분들이 아세요. 근데 이미 이미 아세요? 뭐 야참을 보시니까 이 야구 팬들 만날 때 야구에 대한 지식이 해설위원이 저보다도 더 뛰어날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비 아니에요? 아니. 좀비 괜찮아요? 괜찮은 거 아니죠? 네, 멘트 재미없게 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제 벌써 9월이 다 됐습니다. 찬바람이 이제 서서히 불어오기 시작을 하고, 야, 그런데 상위권, 중위권 아직 뭐 안심하기는 굉장히 이런 상황이고, 이게 의외로 상위권 팀들이 최근에 연패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맞아요. LG 트윈스가 지금 최하위 하나 이글스한테 주말 2경기, 토요일, 일요일을 다 졌고, 그리고 KTEG는 그렇게 잘 나가다가 키움 히어로즈한테 수입패를 당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러니까 뭐 상위권도 지금 안심을 하지 못하지만, 맞아요. 더 지금 무서운 거는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8연승을 달리면서 맞습니다. 진짜 이제 태풍의 눈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중위권은 사실 순위도 어떻게 뭐 전혀 예상이 안 되는. 맞아요. 네, 지금 혼돈 속에 있습니다. 아, 이거 올 시즌 이 잔여 경기도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고 시즌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가을 야구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 시즌 오늘 준비한 얘기가 이제 그 가을 야구 얘기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양한 이슈들이 8월 달에도 역시 있었습니다. 오늘 야구의 참견에서는 KBO 핫 이슈에 대해서 참견을 해보고 이슈 점검 이후에는 KBSN 판정단이 뽑은 이달의 선수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달의 선수 표지 장식하는 거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이 표지 모델이 될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의 양상을 띠고 있는 KBO 리그가 되겠는데 현재 KBO 리그를 달구고 있는 핫 이슈에 대해서 먼저 참견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여창 9월 핫 이슈입니다. 29년의 기다림, LG의 오래된 꿈이 이번 주 핫 이슈가 되겠습니다. 소개하면서 약간 좀 짠한 느낌이. 29년이면 야, 이게 오래되긴 오래된 거 같아요. 오래됐네요. LG의 마지막 우승이 94년도, 벌써 29년이 됐고 마지막 한국 시리즈도 2002년도. 2002년도면은 한 선수가 2002년에 데뷔를 해서 입단을 해서 대기록을 세우고 은퇴하고 방송 스타가 됐는데도 아직 뭔가 결과가 없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야구를 1990년에 시작했거든요. 네, 그 해가 LG 트윈스가 창단하고 바로 우승을 하네. 네, 그리고 나서 94년도에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네. 90년대에는 뭐 누가 뭐래도 최강 중에 그럼요. LG 트윈스는 이제 최강 팀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2002년에 입단을 했죠. 그리고 첫 해 또 뭐 당연스럽게 한국 시리즈를 그렇죠. 진출을 했고 뭐 아쉽게 준우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년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지금 한국 시리즈를 못 올라가고 있는 뭐 그런 좀 슬픈 얘기네요. 좀 남의 얘기 같으시죠? 근데 LG는 워낙 또 좋은 팀인데 사실 뭐 그 우승은 하늘이 정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LG는 좀 운이 없지 않았나. 하늘에 좀 운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하늘이 정해줬으면 공평하게 정해줘야죠. 네, 하늘이 정해주면. 하늘은 날씨도 변덕스럽잖아요. 하늘도 변덕스러운 거죠, 마음이. 아니 그 LG 뭐 우승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시계가 뭐 돌아가니, 뭐 술이 날아갔냐, 뭐 그런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가 맞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술 얘기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94년 우승 이후에 이제 술을 담가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증발이 돼가지고 다 날아가서 리필을 했다라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리필을 해요? 네. 리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썰은 들었어요. 썰. 진짜 저도 증발했다는 그런 근데 썰은 이게 사실인지 들었는데. 아닌지 사실 모릅니다. 예. 네. 술 뚜껑을 따는지 안 따는지는 일단 이번 시즌 끝나고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시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올 시즌 과연 LG가 오래된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LG 팬 여러분 역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LG의 오랜 기다림에 대해서 10명의 KBSN 판정단에게 총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LG의 오래된 꿈이 과연 올 시즌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루어질 가능성,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될지 저희가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LG 트윈스 정규 시즌 1위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가 첫 번째 질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LG 트윈스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다면 과연 상대는 누가 될까요? 세 번째 질문은 LG 트윈스 한국 시리즈에서 SSG를 만난다면은 통합 우승 확률은 LG 트윈스에게 얼마나 될까요?가 세 번째 질문이 되겠고요.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에 직행을 해서 만약에 SSG가 아닌 KT를 만나게 된다면은 LG 트윈스의 통합 우승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가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우리 해설위원들 KBS 김도환 기자, 허솔지 기자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결과를 오늘 함께 공유를 하시겠습니다. LG 트윈스의 오래된 꿈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말씀드린 대로 LG 트윈스 정규 시즌 1위 확률은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LG 트윈스가 1위 달리고 있고 정규 시즌 최종 1위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은 LG 트윈스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 분 보시기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LG 트윈스의 정규 시즌 1위 확률 한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박용택 위원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글쎄요. 그냥 90%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90%요? 네네. 상당히 높게 긍정적으로 사실 정규 보셨습니다. 시즌은 LG 트윈스를 넘어설 팀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네. 특히나 이제 만약에 KT 위즈가 주말 키움 시리즈를 역시. 반대로 만약에 수입을 했다면 이건 진짜 내용이 달라지는데 결국에는 KT도 이때까지 워낙 지금 오랜 시간 좀 너무 열심히 달렸어요. 위닝 시리즈를 계속 이어갔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글쎄요, 뭐 한 90% 저는 네. 친정팀에 대한 점수가 좀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전혀 보통 야구 팬분들이 아마 다 아세요. LG 트윈스에만 유독 좀 냉정하고 박하다고. 오히려 냉정하다. 저는 솔직히 박해서 90%예요. 밖에서 밖에서. 90%. 그래서 박용택인 거거든요. 박해가지고. 아니 야구의 창조 퀄리티 계속 낮출 거예요. 너무 또 딱딱한 얘기 안 그러잖아요. 또 재밌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박하게 해석으는 90%인데 네. 유희관 의원은 아. 옆집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도 박용택 위원 못지않게 높게 줬습니다. 높게? 저는 85%. 85%? 네. 왜 그러냐면, 저희 KBSN 스포츠 동기였던 염동기. 이 등번호가 지금 85번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그 염동기의 염원을 담아서 제가 85%라는 그런 높은 확률을 줬고, 사실 LG만큼 그런 거 완벽한 투타 조화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 팀이 좀 안정세에 취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 LG가 지는데 KT하고 SSG도 져요. 근데 KT하고 SSG가 이기면 또 LG도 이기고, 지금 경기가 이제 32경기 남은 시점에서 5게임 반차는 LG가 아무래도 가장 유리한 곳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LG 트윈스는 사실 이제 9월이 되면서 이제 엔트리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뎁스가 두터운 게 가장 이제 장점인 LG 트윈스인데 그러면서 어떤 투수진에 있어서 몇 선수가 부진하더라도 사실은 거의 한 며칠 동안 계속 불펜 데이를 돌려도 될 만큼 좀 풍족한 어떤 불펜진들도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쉽게 LG 트윈스가 1위 자리는 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도환 기자는 몇 퍼센트 하셨죠? 저는 80% 했습니다. 80%는 역시 굉장히 높은 높죠. 확률이라고 사실 알겠습니다. 80% 해서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라고 하고 왔는데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제가 짜게 준 게 됐는데요. 저는 그만큼 LG 트윈스가 탄탄한 전력을 지금 갖추고 있고 물론 이제 토요일, 일요일 경기가 아쉽습니다. 특히 이제 토요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고우석 선수가 이 마무리로 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 그 점이 좀 하나 그렇죠. 걸리는데요. 제가 봐서는 고우석 선수만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지키는 야구만 되면 2위 KT하고의 5.5경기 차 이거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이 세 분 외에 나머지 분들은 과연 몇 퍼센트의 확률을 생각을 했는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박용택 의원 90%, 유희관 의원 85%, 류지훈 의원은 기권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측하기 어렵다. 아유, 기권이 되는 거였어요? 아니, 저도 기권할 줄은 몰랐는데 기권이 사실 있는지도 몰랐는데 네. 기권을 하셨고, 장성호 의원이 70% 이상, 윤희상 의원, 윤희상 의원이 되게 짜네요. 박하네요. 윤희상이 형. 윤희상 의원은 그러면 어디 SSG를 좀 많이 갔나요? 친정팀 사랑, 이거야말로 친정팀 사랑인가? 김태균 의원은 생각보다 높게 안 줬어요. 그러네요. 60%.
나지완 의원 70%, 저 80%, 김도환 기자 80%, 허술지 기자도 60%로 약간은 좀 낮게 봤는데 그러네요. 대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높게 봤고 네. 긍정적으로 1위 자리는 LG 트윈스가 무난하게 지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선발전에 약간의 개편이 있었죠. 이정용 선수가 올라오면서 임창규 선수도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정용 선수가 올라오면서 마지막 한 자리를 좀 채워주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선발진 좀 활약에 도움이 됐다고 보시죠? 어떻게 그럼요. 보세요? 지금 후반기에는 사실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이정용 선수가? 네, 이정용 선수가 지금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LG 트윈스의 그 뎁스라는 게 아하. 사실 좀 무섭습니다. 네. 뭐 영경혁 감독님은 뭐 밥을 안 먹어도 네, 좀 든든할 것 같아요. 워낙 또 식사를 많이 하시진 않지만 네, 그만큼 좀- 이런 거로 배치 오시는 네, 건가요? 그걸로 많이 든든하신 것 같고 사실 이정용 선수가 이제 올 시즌 좀 불펜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이 고우석 선수가 빠졌을 때 임시 마무리를 좀 맞아요. 볼 정도로 좀 중용을 많이 했던 선수인데 사실 뭐 시즌 중반까지 좀 LG의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이정용 선수가 부진을 했는데 좀 불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정용 선수가 이 포신과 슬라이더 투피치였는데 이 선발로 전환하면서 이 커브와 이 포크볼을 좀 연마를 하면서 한 단계 좀 발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좀 또 11승을 거둔 이 플로커 선수가 이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이정용 선수의 이 활약 예, 팀으로나 개인으로나 너무 뭐 든든한 그런 활약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이제 문제는 영경혁 감독은 김윤식 선수의 선발 복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김윤식 선수의 어깨에 많은 게 달려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 토요일 경기에 나와가지고 꽤 나름대로 잘 던졌죠. 네, 예. 5이닝 1실점 투구 내용을 보여줬는데 저는 구속도 그렇고 공의 움직임도 그렇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시 준비를 해갖고 온 모습이 확실히 보였고 사실 김윤식 선수 이제 좀 부진하다 보니까 빠지고 나서는 그러니까 시즌을 다시 준비하는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휴식 기간을 갖고 다시 공개 수를 조금씩 늘리면서 이제 다시 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느낌으로 들어왔는데 뭐 지난해 가을에 보여줬던 그 9월달에 거의 뭐 KBO 리그 최고 투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정도의 모습들이 우선 구위적으로는 보이더라고요. 아, 9위가? 네. 저희가 90%뭐 높게는 80%, 85% 그러나 좀 얕게 보는 분들은 뭐 60%, 70%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그렇다면은 LG 트윈스의 어떤 그 확률들 갖지 못한 확률들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어떤 점을 보완을 하면 그 나머지까지 채워질 건지 한번 그 부분도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이 좀 아직 아쉬움이 있다?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지금 부족하거나 아쉽다는 어떤 느낌은 없고요. 그 90% 나머지 10%는 29년 만에 우승이라는 어떤 불안감, 부담감. 네, 그리고 이제 뭔가 뒤쪽에 어떤 팀들이 밑에 팀들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사실 경기차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서 오는 약간 불안함, 뭐 그리고 사실은 뭐 영경혁 감독이 2019년이었나요? 맞아요. 네. 그 9경기 참가를 이제 결국엔 시즌 끝날 때 뒤집혔는데 감독으로서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트라우마, 있을 수 있죠. 불안함감, 맞아요. 이제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선수단, 뭐 코칭 스텝 요런 부분들만 없다면 저는 1위 자리는 안 뺏길 것 같아요. 정규 시즌 1위 자리는 큰 이변이 있는 한 네네. 뺏기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저희가 한번 드려볼게요. 보충 질문은 뭐냐면은 그 나머지 이제 뭐 박용택 위원 그리고 다들 아주 높게 보셨습니다만 만에 하나 LG 트윈스가 아니라면 정규 시즌 1위가 LG 트윈스가 아니라면은 과연 어떤 팀이 가능할까? 그 질문을 한번 추가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요거는 정규 4가지 질문 중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한번 궁금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 답변을 한번 공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유지현 의원은 이번에도 역시 뭐 기권을 하셨고 나머지 9분 모두 아니, 전부 기권한 거예요? 아니 유지현 의원 다 기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이 안 됐나? 요즘 바쁘시죠 요즘? 네. 요즘 야구 그 국가대표님 맞아요. 국가대표님 코치를 또 준비하시는. 그리고 또 LG에 대한 또 애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말씀하시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9분이 모두 KT 위즈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KT 위즈 글쎄요 어쨌든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세가 워낙 좋았었고 연속적인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주말 키움에게 이게 발목을 잡히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 분위기가 가장 좋은 팀은 KT였던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즌을 안정적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선발 투수인 거가 맞고요. 맞아요. 뭐 타선은 흐름을 타는 거고 불펜 투수들도 뭐 계속 이기는 경기를 하다 보면 필승조들이 뭐 계속 연투를 하다 보면 또 결국엔 떨어질 수 있고. 근데 선발 투수들은 선발 투수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KT즈 또한 쉽게 떨어지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역시 선발 마운드가 얼마만큼 강하느냐가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박용택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안정된 선발진을 좀 꼽았어요. 지금 뭐 5명의 선발 투수가 뭐 벤자민 선수가 14승, 고용표 선수 10승, 쿠에바스 8승, 뭐 배재성 6승, 엄상백 7승. 뭐 5명의 선수가 지금 뭐 10승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능력들이 있는 선수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좀 연패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적은 게 가장 좀 큰 이유가 아닌가. 뭐 지금 엄상백 선수는 좀 갈비뼈 미세골절로 지금 빠져 있지만 그런 게 좀 KT의 가장 큰 힘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불펜의 이 손동현 선수, 또 홀드 1위를 하고 있는 박영현 선수, 또 김재현 선수까지 뒷문이 강한 게 좀 KT가 안정적인 그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지금 강백호 선수가 지금 복귀 시동을 맞아요, 걸고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강백호 선수가 이 퓨처스 경기에서 또 2게임 연속 안타 멀티 출루를 했고 박병호, 황재균, 알포드에 이 강백호 선수까지 가세를 한다면 이 상대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KT가 강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3연전 지금 LG와 LG KT KT잖아요. 잡혀 있습니다. KBSN 스포츠와 함께 아이고 사실은 오늘 무조건 이 아이템, 봐야겠네요. 이 아이템을 잡은 이유도 사실 그 이유가 맞아요. 있습니다. 예. 아이고. 주중 경기가 LG와 KT의 경기 주중 3연전이 잡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일단 어떤 예고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KT와 LG의 승차가 5경기 반 차입니다. 물론 어떤 전력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1위 자리를 LG가 뭐 쉽게 뺏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례가 있잖아요. 이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고 사실 얘기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전례를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그 전례가 또 공교롭게도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연기학 감독이었고 제가 이 두산 시절에 저희가 9경기를 뒤집었어요. 정말 저희는 근데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게 사실 2위로 플레이오프만 직행을 해도 만족을 하고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SK, 그 당시 SK죠. SK가 저희가 계속해서 이기고 따라가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박용택 의원이 말했다시피 약간 조바심을 갖고 그렇죠.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망가는 입장보다는 쫓아가는 입장이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9경기라는 승차를 좀 뒤집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도 박용택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일부터 펼쳐지는 LG와 KT의 3연전 이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KT즈 하느냐. 팬들, LG 트윈스 팬들이면은 놓치면 안 됩니다. 야구 팬들이라면 사실은 뭐 KT 팬, 뭐 LG 팬뿐만이 아니라 네. 야구 팬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이 LG의 정규리그 1위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일부터 보시면은 맞아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지 윤곽이 않을까. 드러나는, 예, 맞습니다. KBS인가 함께 하시죠. 네. 근데 아, 진짜 고품격 야구 토크쇼인데 그 유희관이형 좀 그래요. 아예 조미료도 있어야죠 옆에서 어떻게 아니 근데 내일도 정성대로만 지금 재밌어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키움이 이거 키를 쥐고 있는 거야. 지금 KT가 3번 잡혔어요. 네. 이게 자칫하면은 KT도 사실은 이게 모르겠단 말이죠. 이게 자칫하면은 이 주말 3연전 잡힌 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희관이형은 그런 이제 잘했던, 좋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고춧가루 부대였던 기억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아 매워. 뭐 이제 뭐 암흑기 한 10년도 있었고 이랬는데 요즘엔 마라맛이라고 얘기를 많이 예. 하죠. 결국에는 이제 내년 시즌을 위한 또 올 시즌에 또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한 이제 이런 플레이들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오신 팬분들에게 또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승패에 크게 부담이 잘 없어요. 오히려 네, 그냥 진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계속해서 뭔가 이기는 경기가 되고, 예, 그리고 상위 팀들을 계속 잡아내고, 예,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고춧가루 부드로 변신한 거군요. 결국에 키움도 지금 이제 정말 젊은 선수들로 그렇죠. 진짜 거침없이 하는 거죠, 그냥. 야, 제가 네. 주말에 직관 갔다 왔는데 분위기 진짜 좋더라고요. 맞아요. 키움 진짜 분위기 좋더라고요. 야. 과연 시즌 마지막에 오는 팀이 어디가 될지 야구의 참견과 함께 또 KBSN 스포츠와 함께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의 오래된 꿈, LG 트윈스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다면은 과연 상대가 될 팀은 누구일까요가
저희가 드린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LG 트윈스가 정규리그 정규 시즌 1위를 할 것이고 또 한국 시리즈까지 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시리즈에서 LG와 상대할 팀은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가장 높은지를 저희가 여쭤봤는데요. 그 답을 함께 보시죠. 자, 10분이 선택한 팀이 되겠습니다. 박용택 위원 KT위즈, 유희관 위원 KT위즈, 류재원 위원은 이번에도 답변을 피하셨고요. 장성호 위원 KT위즈, 윤희상 위원이 SSG 랜더스, 그리고 김태균 위원, 나지완, 저까지 KT위즈. 김도환 기자 기아 선택했어요? 허술지 기자도 KT위즈 선택을 했습니다. 김도환 기자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기아? 요즘에 분위기 좋죠. 예, 좋습니다. 아니, 저도 유지현 감독님처럼 기권이 있다면 기권하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너무 이거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기아 타이거즈를 꼽은 이유가 기아 타이거즈의 지금 이 흐름이라면 가을에 일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표도요. 지금 팀 타율 2위, 팀 득점 2위, LG 트윈스가 1위지만 지금 계속 근접해 있고 평균 자책점도 3위. 그러니까 전력도요. 이게 8연승한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토일 3연전 동안 박찬호 선수 도루 4개 했고 김도영 선수가 일요일 날 9회 밀어서 문학구장에서 홈런 친 그 씬이 제가 봐서는 기아 타이거즈의 이 파죽지세를 상징하는 장면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가을에 뭔가 일을 낼 수 있는 후보로 기아 타이거즈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아니 그 기자 신분이라서 그냥 기아 타이거즈가 올라오는 게 가장 흥행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조금 있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요. 맞아요. 저는 뭐 야구는 흐름의 종목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요즘에 댓글에 신경 쓰더니 지금 팬들 너무 싫어하는 전혀 거 아니에요. 같아요. 여기서 기아 얘기가 나오는데 기아 팬들은 어쨌든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아니 뭐 실제로 일요일 경기 끝난 이후에 일요일 그러니까요. 경기까지 해서 KT 위즈랑 3경기 반 차고요. SSG하고는 한 경기 반 경기 차예요. 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뭐 맞아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예, 정답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선택한 것은 일단 KT 위즈였어요. 아까 KT 위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발진의 어떤 그 활약 그리고 그 중심 타선의 힘 이런 것들이 확실히 KT 위즈는 장점이고 한국 시리즈에서 LG 트윈스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랜더스 물론 분위기가 최근에 처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작년 우승팀이에요. 네. 그 포스트 시즌 가면은 좀 분위기가 달라지거나 그 저력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포스트 시즌 가면은 확실히 SSG는 달라집니다. 달라질 거다. 예. 근데 지금 정규 시즌에서의 어떤 힘은 조금 모자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발진도 KT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올 시즌을 지탱해온 것 중에 하나는 서진영 선수의 불안불안하지만 이기는 경기 계속 잡았던 그 마무리인데 드디어 드디어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결국 이제 서진영 선수가 이제는 이제 블론 세이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글쎄요, 뭐 SSG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다들 저력이 만만치가 않고 기아 타이거즈 역시도 김도환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 분위기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있는데 세 번째 질문, LG 트윈스 한국 시리즈에서 첫 번째로 일단 SSG를 만난다면은 통합 우승 확률은 몇 %가 될까요가 바로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에 직행한다면은 과연 SSG 랜더스와 붙었을 때 우승 확률은 몇 %일까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용택 의원 7대 3, 유희관 의원 6대 4, 역시 류재열 의원은 기권으로 선택을 하셨고요. 장성호 의원 6대 4, 윤희석 의원은 4대 6으로 SSG 여기네요. 랜더스가. 네. 야, 여기는 진짜 이게 친정 사랑이 바로 맞네요. 바로 네, 나오네요. 네. 이거였었네. 네. 김태균 의원은 8대 2, 나지완 의원 7대 3, 저 6대 4, 김도환 기자 7대 3, 허솔지 기자 7대 3. 대부분이 일단은 뭐 퍼센트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LG가 조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일단 유희관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뭐 올 시즌 SSG와 LG가 상대 전적도 굉장히 앞서 있고 이 시즌 이 상대 전적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그렇죠. LG가 SSG를 만나면 본인들이 좋은 그런 기억들이 많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LG가 SSG보다는 팀 분위기라든지 뭔가 투타의 밸런스가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6대 4를 꼽았고요. 4. 그렇지만 또 SSG도 아까 또 박용택 의원이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이 가을 야구의 경험은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지난 시즌 또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도 했고요. SSG는 뭔가 가을 야구, SK 시절부터 가을 야구에 가면 뭔가 잘하는 그 가을 야구만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또 SSG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LG가 완벽하게 뭐 8대2, 7대3, 뭐 9대1 이 정도보다는 압도적이진 못할 압도적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유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6대3, 6대4 정도 6대4. 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박용택 위원은 7대3을 선택을 했는데 유희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뭐 박용택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LG 트윈스가 갖고 있는 부담감 네. 그리고 한국 시리즈 경험이 없다 이런 것들이 과연 작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7대3, 30% 정도를 SSG를 생각한 거는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네. 심리적인 부분들. 네. 지난해 이제 우승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해뿐만이 아니고 왕조 시절에 있었던 선수들도 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경험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큰 경기에서 LG보다는 이제 심리적으로, 네, 정신적으로는 좀 강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난 시즌 그 와이어 투 와이어 SH 랜더스 우승할 때 그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역시 선발진이 아니었나 맞아요. 생각해요. 근데 김광현 선수가 아주 대단해서 물론 올 시즌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폰트 선수도 그렇고 후반에 한 명 모리만도도 굉장히 맞아요. 사실은 강했는데 올 시즌 평가는 사실은 박용택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발 마운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좀 아주 만족스러워, 아주 압도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들지는 않고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리즈에 가서도 역시 작용될 수 있다고 역시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선수들이 이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는 거는 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단기전, 사실 단기전 경기에서는 이런 선발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1차전, 이 기선제압이 가장 중요한데 양 팀의 에이스로 맞붙는 그런 이 1선발이 SSG보다는 그래도 LG의 1선발이 좀 강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LG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희상 위원은 근데 사실 SSG 혼자만 지금 SSG 우인데 어떤 부분에서 그랬지? 그 전화 연결을 해야 되나? 여기야말로 전화 연결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 이 정도면 SSG에서 한 자리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면 받은 것 같은데요. 야, 아니 근데 나중에- 뭐 이거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예. 이러다가 나중에 근데- SSG가 되면은 저희가 다 잘못 선택을 한 거죠. 윤희성 의원 같은 경우는 SH 쪽이랑 뭐 또 거기 출신이기도 하니까 뭐 알고 있는 팀 정보, 팀 사정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예전에 저랑 이제 윤희상 위원하고 SSG 중계를 이제 지상파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 혼났어요 SSG 팬들한테. 아, 예. 진짜로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편파해서라냐고. 오. 그때가 제 기억에 아마 기아 타이거즈랑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윤희상 위원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몇 번, 선배님 좀 혼났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지.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팬들을 의식. 얘 김도환 기자도 엄청 비슷한 의식하는데 거죠, 뭐. 비슷해요. 김덕기 기자 엄청 신경 아니, 쓰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 제가 윤희상 위원은 안 계시지만 네. 만약에 플로코 선수가 정상적으로 이제 가을 야구에 합류를 하면 LG 트윈스가 앞서겠지만 만에 하나 플로코 선수가 합류하지 못할 경우에는 SSG가 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신 거 아닐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윤희상 위원을 위한 변을 한번 해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도 그 양 팀의 선발을 비교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광현, 맥카트, 엘리아스가 나쁘지는 않은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을에 갔을 때 말씀해준 대로 플러커가 합류되지 못하고 켈리가 또 아직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확률은 SH도 충분히 갖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가을 야구는 선발 싸움인 것 같죠. 판타스티포 그때 생각나시죠? 판타스티포. 아, 그때는 뭐 나가면은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네 명의 선수가 저희가 이제 한국 시리즈를 단 2점으로, 맞아요. 4경기를 2점으로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선발 이 장원준 선수가 1점을 줬고, 이용찬 선수가 테인즈 선수에게 홈런 맞고 1점. 그러니까 선발 4명이 1점밖에 주질 않아서 4경기에서. 진짜 그만큼 또 판타스티포네요. 압도적이었고, 이 4명의 선수가 다 15승 이상을 거뒀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김태형 감독님이 굉장히 좋아했죠. 아니, 뭐 감독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감독이 할 일이 뭐가 아니, 있어요? 나가면 뭐 길게 뭐 7이닝씩 뭐 그러니까요. 던졌으니까. 예. 굉장히- 감독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감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 투수 교체고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5회 이전에 좀 흔들릴 때 빨리 좀 교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지금 가장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럴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네, 저희가 시즌 뭐 최다승도 했고. 맞아요. 그때는 정말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 판타스포의 그 한 멤버시잖아요. 예, 판타스포에서 맞습니다. 어떤 걸 담당하셨죠? 저요? 얼굴을 담당해요.
아니, 정확히 하시네. 네. 제가 가장 얼굴은 돋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때가 아이언맨 마스크 쓸 때 그때 아니에요? 그때 예, 맞죠? 우승하고 네, 아이언맨 알겠습니다. 세레머니를 예, 예, 했었죠.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번째 질문, LG가 한국 시리즈 지켜간다면 SSG가 파트너가 된다면 과연 확률은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시 LG가 SSG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LG 트윈스의 오래된 꿈 마지막 질문. LG 트윈스가 역시 한국 시리즈에 직행을 해서 상대를 KT를 만난다면은 과연 통합 우승은 어떻게 될까? 아까는 SSG였고 KT가 만약 파트너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과연 확률은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 가장 LG 트윈스가 까다로운 팀은 KT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KT가 지금 또 시즌 2위를 또 달리고 있고요. 저는 확률을 50대 50으로 봤습니다. 50대 50으로 네. 됐어요? 그만큼 좀 예측이 쉽지 않고요. 또 두 팀이 만약에 한국 시리즈에서 붙는다. 아마 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명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 시점으로 두 팀이 상대 전적이 딱 5승 5패예요. 5승 5패, 맞아요. 5승 5패예요.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네. 정말 두 팀이 맞붙는다면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도환 기자가 몇 %로 하셨죠? 저는 LG 트윈스가 6대 4 정도로 우세할 거라고 좀 예측을 그래서 LG 해봤는데요. 트윈스의 우세로 지금 6할 때 승률의 LG 트윈스와 5할 오픈 팔리의 KT 위즈 이런 약간의 차이는 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미세할 것 같은데요. 7차전까지 가서 LG가 그래도 저는 우세할 거라고 좀 보는 게 플로코 선수 정상적으로 합류한다면 LG 트윈스도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오늘 약간 생각해서. 옷도 LG처럼 약간 줄이 그런 느낌으로 또 입고 이제 줄이 옆으로 갔잖아요. 윤희상 위원 봤으면 혼났어요 오늘. 박용택 위원이 어느 몇 대 몇으로 하셨어요? 저도 6대 4로 이제 LG 트윈스 우세. 그 예. SSG랑은 확률이 약간 좀 달라졌네요. 한 10%를 좀 예, 예, KT에 더 줬죠. 예, 예, 네. 저는 우선 아까 좀 전에 7차전 얘기하셨는데 저는 정확하게 그냥 6차전에서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7차전까지 안 간다? 아니요, 6차전이 제가 중계하는 날이라서. 네. 벌써 알고 있어요? 벌써 야, 벌써 그것까지 계산을 네, 하고 한국 있네. 시리즈는 3차전과 6차전 KBS에서 보시면 돼요. 아니 어디가 우승한다고? LG. LG가 이제 60%, KT가 60%, 40%인데 40%. 사실 이게 좀 재미난 게 KT 위즈는 정말 막강한 선발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LG 트윈스와 KT 위즈 선발 맞대결 봤을 때는 야, 이거 매치업으로 봤을 때는 KT가 확실히 위가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고용표 선수와 쿠에바스 선수 이 두 선수가 LG전에 상당히 약합니다. 특히나 쿠에바스 선수는 지금 뭐 거의 KT 위즈를 지금 가장 앞에서 지금 앞장서고 있잖아요. 근데 쿠에바스 선수는 LG전에 아직까지도 승이 없어요. 8승 중에. 네,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8.23. 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높고 대신에 또 벤자민 선수는 사실 그 세 선수 중에 압도적이잖아요. 가장 좀 약한데 근데 또 LG전에는 상당히 강합니다. 네, 이제 좀 그런 좀 재미난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뭐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주중 3연전. 그러니까 미리 보는 그러니까 어차피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예요. 저희 오늘 야참인가요? 저희 예고하러 프리뷰 시간에 원래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중계하면서 계속 야구의 참견 또 홍보하고 하는 거죠. 뭐. 아니, 회사에서 이렇게 이 정도면 상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저희 야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 개까지도 생각해요. 한국 시리즈 1, 2, 3 사실은 선발 3명으로 꾸린다고 생각을 네네네. 해봤을 때 고용표, 벤자민, 쿠에바스로 예전 선발진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 세 선수가 통산 LG전 그리고 올 시즌 LG전도 지금 기록이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가 강하죠.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KT를 그래도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선발 세 카드가 굉장히 막강하다였는데 의외로 까보니까 LG전에 성적이 좋지 못했다. 재미를 못 봤어요. 재미를 못 봤다. 네. 이거는 또 하나의 별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제 뭐 좀 비밀이긴 하지만 LG 트윈스 내부적으로는 사실 어느 팀이랑 붙었을 때 가장 힘들 것 같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NC 다이노스를 얘기했어요. NC? NC요? 네. NC? 자, 선발진의 어떤 상대 어떤 선발 맞대결로 봤을 때는 패디 선수, 패디 있죠. 네, 그 다음에 최성용 선수 공을 아주 못 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구창모 선수가 만약에 돌아온다? 그래서 구창모 선수 공도 잘 못 쳐요. 그러니까 이 세 선수를 거의 지금 공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건 NC예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혹시 차단장이랑 혹시 연락해 본 거 없으세요? 차단장이랑 친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오랜만에 만났는데 썰을 많이 안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요즘 야참밖에 안 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작년보다 열심히 안 하시는 것 진짜 같은데요? 이거 바빠. 들어오기 전에 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요. 어. LG 우승한다 안 한다 50대 50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차관장님이요? 예, 왜냐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아니냐.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뭐 빠져나가는 빠져나가. 그렇게 해서 50대 50이라고. 그렇게 50대 50이라고 그 전달해 달라고 얘기하셨고 뭐 한 입은 도다. 플로코는 가을 야구에 무조건 합류하니 걱정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LG 팬들한테 당부하신 거로 봐서는 아마 그 수를 올 시즌에 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저희가 그 KT의 세 명의 선발 투수들의 그 LG전 그 통산 그리고 올 시즌 성적을 살펴봤는데 그럼 LG 선발 투수 저희가 예상을 했을 때 켈리, 플러코, 최원태로 1, 2, 3를 봤을 때 이 선수들의 KT전 성적은 어떤지를 살펴봤더니 이것 또한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맞아요. 나왔습니다. 켈리는 올 시즌 사실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역시 KT전 성적이 좀 좋지를 못했고 플러터는 한 경기 나와서 사실은 뭐 내용이 이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못했는데 통산으로 놓고 보면 또 얘기가 약간 좀 달라집니다. 통산으로 봤을 때는 켈리도 그렇고 플러터도 그렇고 KT전 나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어떻게 보면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원태 선수는 KT전에서 17경기 통산 9승 6패 4.45 그렇게 아주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뭐 가을 야구도 뚜껑 열어봐야죠. 뭐 가을 야구에서는 뭐 시즌 성적이 뭐 다가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건 있지만 사실 뭐 타자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그 상대 팀이라든지 상대 투수, 상대 타자에게 그 자신감을 또 갖고 들어가는 그렇죠. 건 그렇죠.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상대 전적이 좋은 게 맞습니다. 뭐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선발만 놓고 봤을 때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자 그러면은 올 시즌 LG 트윈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컨셉이 뛰는 야구잖아요. 네. 시리즈 가서도 뛸까요? 어느 팀이 되는 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어느 팀이 되느냐에 네, 따라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얘기하는 KT인데 KT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어떤 팀이 장성호 얘기를 해주세요. 선수는 사실 도루저지가 좋은 포수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두루 조지율이 올해 1할이 안 되죠. 네. 그리고 그런 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KT 위즈의 투수들도 사실은 퀵모션에 있어서 주자를 잡는 능력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좋은 투수들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랬을 때는 충분히 LG 트윈스 뭐 계속해서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KT와 한국 시리즈에서 붙게 되면은 LG 트윈스가 올해 추구하는 뛰는 야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김도환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충분하죠. 기록으로 봐도요. 올해 LG전에 KT가 도루를 굉장히 많이 허용했어요. 홍창기, 박혜민, 문성주, 신민재 다 뛰었습니다. 지금 안 뛰지만 이제 서건창 선수까지도 벤자민 때 뛰었는데 특히 벤자민이 왼손 투수인데도 3번이나 허용을 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LG 트윈스의 발야구는 만약에 KT가 올라오면은 충분히 위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장성호 포수의 어떤 도루저지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역시 투수에 어느 정도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뭐 도루는 전적으로 전 투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포수가 아무리 좋은 어깨를 가지고 있어도 이 투수가 이 주자에게 스타트를 뺏기면 무조건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영표 선수는 또 언더핸담 투수고 체인지업을 주로 던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주 이용했던 것 같고 벤자민 투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외네요. 그러게요. 자투수인데 도루를 허용했다는 거는 LG 측에서 또 1루 베이스 코치가 이종범 또 코치님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주루하면 또 그런 주루의 도사기 때문에 뭔가 벤자민 선수의 그런 투구 폼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있지 않을까, 비밀을 알고 있지 않을까. 벤자민 선수가 뭔가 킥 모션을 할 때 이 스타트를 이런 끊어라 이런 지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것도 사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투수를 상대로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진짜 확실하게 정면 승부라 그래야 되나 도루도 결국에는 퀵모션에 맞춰서 퀵모션이 시간을 재고 되는 시간에 뭐 좋은 스타트를 해서 가야 되지만 좌투수가 나왔을 때는 이건 약간 눈치 도루예요, 눈치 도루.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는 걸 캐치하고 또는 뭐 견제 상황이 아닌 상황을 캐치해서 움직이자마자 스타트를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왼손 투수가 더 도루하기가 편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벤자민의 그 LG전 3번의 도루 허용도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맞아요. 같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영역 감독이 시리즈 가서도 뛰는 야구를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뛴다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준 거는 사실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올 맞아요. 시즌. 네. 저는 꼭 KT전이 아니었지만 이번 주중에 LG하고 두산의 그 라이벌 대결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특히 LG 트윈스가 지난 주말에 그 윤상원 심판의 그 약간 그 네네네. obstruction입니까? 그 네네. 미묘한 그것 때문에 LG 트윈스가 고우석 선수가 3런 맞으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떨어졌죠. 다운된 상태에서 비로 이렇게 연기되고 두산을 만났는데 그 경기에서 박동원 선수가 이 번트를 댄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3루 대주자였던 최승민 선수가 기가 막히게 홈에서 해도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꼭 도루는 아니지만 LG 트윈스의 올해 발야구를 상징해준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유희관 선수의 모팀인 그 두산 베어스가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날. 그래서 LG 트윈스의 발야구는 저는 가을 야구에도 충분히 그 위력을 발휘하지 위력을 않을까. 발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안 게임 변수가 아직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LG는 정우영 이제 마운드만 놓고 본다면 정우영과 고우석이 나가고 KT가 박영현 선수가 빠지겠나. 뭐 세 선수 모두 불펜 핵심 선수들이고 어쨌든 아시안 게임 나가서 국제 대회 나가서 당연 피로도는 분명히 있겠죠. 아무래도 공을 던지고 피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리즈에서 만약 두 팀이 붙게 된다면은 불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결국 뭐 LG 트윈스나 KT 위즈나 뭐 만약에 와일드카드나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하는 팀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는 좀 휴식 기간 여유가 있을 분명히 것이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떤 투수들의 영향이 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하.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시리즈를 충분히 쉬고 나서 뭐 시리즈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아니, 유희관이요. 실제로 이렇게 뭐 한 2, 3주 정도 이렇게 3주 정도죠. 한국 시리즈 직행하면 3주 정도 쉬면은 완전 회복이 잘 됩니까? 확실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쉬고 한국 시리즈에 직행을 하고 이제 경기를 임하면 체력이 우선이냐, 이 경기 감각이 우선이냐. 그냥 항상 그 얘기 두 많이 개가 하죠.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확실히 체력이 우선이라고 봐요. 시즌이 굉장히 길고 이 공이 타자들은 이 치는 배트 스피드가 다르고요. 확실히 쉬다가 경기를 하면 저도 느린 공이었지만 저도 쉬다가 갑자기 한국 시리즈 한 경기 나가죠. 네. 제 공이 굉장히 잘 가는 느낌이에요. 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같지만. 네, 숫자는 같지만 오늘 왜 이렇게 잘 가지? 저도 모르게 던지고 전광판을 보는데 129예요. 그런데도 그만큼 이 쉬고 경기를 나가는 게 진짜 체력적으로 뭐 시즌 때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경기 감각은 문제가 되지 맞아요. 않기 때문에 많이 쉬고 힘을 보충해서 경기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직행한 팀의 어떻게 보면 어드밴티지라고 어드밴티지. 어드밴티지라고 볼 네, 수가 어드밴티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불펜 주요 선수가 빠지는 것이 큰 시리즈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럼 두 팀이 붙는다면 저희가 이제 마운드 얘기를 계속 좀 많이 했는데 타선에서는 과연 좀 누구를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그 상대적 강한 타자들도 분명히 있죠. 맞아요, 있어요. 뭐 문성주, 홍창기, 박혜민, 김현수 이런 선수들이 또 KT전에 강하고 뭐 LG전에 사실 박병호 선수가 상당히 강하고요. 박병호 선수가 네. 강하군요. 김상수 선수도 강하고 그리고 뭐 김민혁, 알포드 이런 선수들도 괜찮은데 저는 LG에서는 결국에는 올 시즌 뭐 진짜 거의 MVP급 활약을 하고 있는 홍창기 선수의 출루 홍창기.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KT즈는 이제 박병호 선수가 워낙 또 그런 경기에서 진짜 좋은 홈런들 많이 쳐줬잖아요. 플레이오프에서 기억들이 좋은 기억들이 맞아요. 많이 있죠. 네, 예. 그래서 박병호 선수의 홈런포가 또 어떻게 터지느냐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양 팀의 감독이 고등학교 선후배잖아요. 아주 친하시죠? 아주 가족끼리도 굉장히 친한 맞아요, 제가 맞아요. 가족끼리도 굉장히 친한 고등학교 선후배고 광주일고 뭐 아시겠습니다 선후배고 또 넥센 그 당시 넥센 네, 그렇죠. 같이 있었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러면 서로를 잘 알겠죠. 워낙 또 같이 오래 야구를 했고 또 코칭 스태프도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두 감독이 스타일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닮은 듯 안 닮은 것 같고 닮은 듯 안 닮은 것 같고. 안 닮은 듯 닮은 것 같고 뭐 근데 계속해서 어린 시절 그리고 넥센 시절 또 같이 생활을 해왔으니까 뭐 이제 뭐 나이는 다르지만 서로에게 보고 배울 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이강철 감독은 투수 출신이고 영혁 감독은 야수 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본인들의 장점들을 좀 서로 알고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지만 어쨌든 이강철 감독은 우승을 경험한 감독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 차이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이번에는 영경혁 감독이 그 우승을 하지 못한 컴플렉스를 과연 이번에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극복하고 우승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제 조건은 이제 KT가 붙는다면 전제 조건이 그럼요, 되겠고 그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가장 어쨌든 LG 트윈스의 파트너로 확률이 높은 팀을 지금 KT로 꼽기 때문에 KT와의 얘기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해봤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LG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적 있나 할 정도로. 아니 어쨌든 올 시즌 LG가 1위 달리고 있고 그럼요. 가장 현재 예. 한국 시리즈 직행의 가능성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좀 시간을 좀 크게 활용을 해서 할애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만약에 박용택 위원의 바람대로 6차전에서 끝난다면 박용택 위원의 마지막 우승콜이 어떻게 될지 누구의 이름이 불려질지 네. 그리고 만약 박용택 위원의 바람대로 된다면 박용택 위원이 눈물을 흘릴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아니요, 뭐 저는 어느 팀이 우승해도 뭐 그렇게 뭐 막 알겠습니다. 기쁘고 막 슬프고 이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울 것 같아요. 네, 우실 것 같은데. 한번 그 경기 그 6차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8월 한 달 가장 눈부신 활약을 펼친 이달의 선수를 만나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8월의 선수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월간 야참이 표지 모델을 이제 드디어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8월 달에 좋은 선수 참 많았죠? 어떤 선수가 기억나세요? 네. 저는 뭐 뭐니 해도 저는 쿠에바스. 쿠에바스? 네. 네. 엄청났습니다. 5경기 전부 승리 투수. 거기에 5경기에 36이닝을 던졌는데 자책점 2점. 이야, 엄청나네요. 언터처블이라고 그냥 딱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희건 의원 어떤 선수 기억나세요? 저도 뭐 쿠에바스 선수, 뭐 구자욱 선수, 구자욱 선수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박영현 선수 있었는데 저도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는 쿠에바스 선수. 그냥 혼자 멱살 잡고 하드 캐리했죠.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정말 KT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맞습니다. 그런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김도환 기자는? 저도 구자욱 선수 생각나는데요. 특히 구자욱 선수가 그 대구였던 것 같은데 산체스 선수가 그 말로에서 와인드업 해도 됩니까? 뭐 셋업해서 던집니까? 이 심판한테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 문의를 하고 곧바로 말로 쳤어요. 구자욱 선수 저 그 장면이 굉장히 강렬하게 좀 남아있네요. 구자욱 선수의 생애 첫 말로 홈런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구에바스, 구자욱 모두 지난 8월 아주 뜨겁게 보낸 선수들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8월을 빛낸 베스트 선수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쿠에바스 선수, 롯데자이언츠의 웰커스 그리고 KT 위즈 박영현 이 선수들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쿠에바스는 5경기에서 5승, 평균 자책점이 0.50 기록을 했습니다. 37개 탈삼진 0.69의 WHIP. 윌커스는 6경기에서 2승 1패 1.55 역시 좋은 활약이었습니다. 탈삼진 39개 0.88의 WHIP. 박영현 선수 15경기에서 1승 10홀드 3세이브 2.2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타자 부분에서는 구자욱, 오스틴, 나성범, 노시환 그리고 김재호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자욱 선수 4할 1푼 1리, 35안타, 홈런 4개, 1.139의 OPS. 오스틴은 3할 6푼 8리, 28개 안타, 6개 홈런, 1.088의 OPS. 나성범 역시도 대단했네요. 3할 7푼 6리, 1.088의 OPS. 노시환 선수 2할 4푼 4리, 그러나 8개 홈런이 있었습니다. 24타점, 0.94의 OPS. 김재호 선수 좋았습니다. 4할 3푼 5리, 홈런 2개, 12타점, 1.135의 OPS 기록을 했습니다. 김재호 선수도 8월 달에 대단했었네요. 사실은 뭐 여러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이 김재호 선수. 근데 좀 약간 죄송하긴 한데 네네네. 예, 김재호 선수 정말 대단했었네요. 사실 뭐 공수에 걸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수도 적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예. 1위 선수에게는 5점, 2위 선수에게는 3점을 부여해서 저희가 10분께 여쭤봤고 또 이달의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선수 중 과연 KBS 판정단의 선택은 어떤 선수였을지 먼저 1위 후보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후보 두 선수로 압축이 됐습니다. 바로 두 선수는 구자욱과 쿠에바스 선수가 되겠습니다. 2위부터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KBSN 판정단이 선택한 8월의 선수 2위는 바로 삼성 라이온스의 구자욱 선수가 되겠습니다. 와, 이 8월 한 달 4할 1푼 1리? 네. 엄청난 타율이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자욱 선수가 8월을 끝내고는 이제 타격 1위로 올라섰는데 네. 사실 이제 그 9월 달 들어서 지금 주말 NC와의 3연전에서 10타수 1안타를 치면 지금 다시 1위 자리에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이제 구자욱 선수가 이제는 그러니까 자신도 알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을 이제는 확실하게 안. 네, 그래서 글쎄요. 저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그냥 뭐 방망이 거꾸로 잡아도 3할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박용택 의원이 저렇게 극찬하는 거 처음 보네. 네. 왜냐하면 구자욱 선수는 그럴 능력이 충분했는데 지금 길을 사실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장타에 대한 홈런에 대한 그런 거에 좀 어떤 갈망들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난해 좀 부진한 시즌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올 시즌 확실한 방향성을 딱 잡았습니다. 그 구자욱 선수가 한때 별명이 제2의 이승엽이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홈런에 대한 뭐 네. 갈증 홈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냥 박용택 의원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제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구자욱 선수도 그걸 이제는 100% 확실하게 깨우쳤기 때문에 아하, 네. 아하. 사실 구자욱 선수는 전혀 홈런 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니에요. 네. 대신에 구자욱 선수는 정말 아웃시키기 어려운 타자. 그걸 신인 때부터 해왔던 타자였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선배들이 떠나고 내가 좀 어린 나이지만 팀의 중심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어떤 홈런들 이제 뭐 라이온즈 파크가 좀 짧잖아요. 그러면서 홈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구자욱 선수의 장점들을 너무 많이 잃었었죠. 네.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주위에서 계속해서 그걸 좀 주입을 시켜줬고 실제로 제가 삼성 경기를 중계를 가면 그 타격 코치들이 저한테 쓱 가서 저 자욱이한테 좀 그런 거 좀 강하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런 얘기들도 하고 했었거든요. 저도 가끔 해설을 같이 하는데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박용택 위원이 그 팀의 타격 코치 같은 느낌을 저도 받아가지고 이거 뭐야? 오늘 해설하러 온 거 아니야? 약간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할 때. 그러니까 그게 열정이 대단하세요. 아니 뭐 진짜. 말 나온 김에 제가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니 해설위원이 해설이나 하지 왜 맨날 경기 전에 내려가서 타자 애들 붙잡고 저러고 아니 있어. 그 짤도 유명. 임병호 선수 얘기했던 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좀 지도 방식이 좀 많이 달라졌죠. 이제 코칭 방법도 선수가 먼저 오지 않으면 사실 코치들이 먼저 나서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 됐고 누군가가 그런 얘기들도 했어요. 농담으로 코치 연봉 5천 받는데 어떻게 그거 50억 받는 선수를 어떻게 건드렸다고 그걸 어떻게 누가 책임지냐고 실제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좀 제3자잖아요. 그리고 야구 선배로서 그냥 와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쓱 저한테 부탁하는 타격 코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코치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 가서 그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코치가 얘기하는 것보다 선배가 얘기할 때 더 그렇죠. 받아들이고 와닿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서 안타를 제일 많이 친 그런 선수인데요. 그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네? 그거 얼마 안 남았어요. 손아섭 네, 그 손흥민 선수 아마 내년에 한 여름 정도 좀 지나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1위니까요. 네네. 예. 아니 그 유희관 의원한테는 좀 부탁하는 후배들 없어요? 뭐 저는 뭐 제구력 물어보는 그런 후배들은 제구력에 많고, 관해서 얘기를 좀 많을 것 그 같은데요. 변화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후배들이 많은데, 저는 뭐든지 저도 가르쳐 줍니다. 결국 해내는 거는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보면은 뭐 안 가르쳐 주는 그런 선수들도 있잖아요. 자기의 뭐 1급 비밀이고 나만의 그런 거란데, 영업 비밀 뭐 그런 얘기 영업 많이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하는데, 저는 뭐 가르쳐 주고 그 선수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공 빠르게 던질 수 있냐. 그 뭐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라 그러나요? 아니 뭐 되게 애매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답하기 좀 애매하다. 다시 태어나라고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아니 근데 그 박용택 위원의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 타율을 보니까 4할 때 고타율을 유지하고 있는 구자욱 선수인데 역시 구자욱 선수가 가야 될 길은 고타율을 유지하는 정교한 타자, 정확한 타자가 역시 갈 길인 것 같고. 아니 구자욱 선수 너무 대단한 선수죠. 그리고 그럼요. 저는 이제 뭐 아까 이제 손아섭 선수 이야기 나온 김에 저는 구자욱, 손아섭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리딩 히터 될 것 같은데 이 타격왕 경쟁 보는 재미도 그렇죠.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쏠쏠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구자욱 선수가 타격왕 경쟁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템이 되겠는데 한 2주 후에 각 부분 뭐 MVP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막판 되니까 참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시환 선수로 뽑은 김태균 위원, 나성범 선수로 뽑은 나지완 위원을 두 분 모두 이렇게 친정사랑이. 아니 근데 노시환 선수도 홈런 8개나 맞아요. 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김태균 위원이 뽑고 나성범 선수를 나지환 위원이 뽑고 SSG를 윤희상 위원이 뽑고 알겠습니다. 저희 해설위원들 어떻게 집합 한번
이게 두 선수로 제외하고는 네.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구재욱 선수를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8월 1위 선수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월간 야참 표지를 장식할 선수.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월간 야참 9월호 표지 모델은 KT 위즈의 쿠에바스 선수입니다. 박수 한번 치실까요? 충분히 받을만 하죠? 만장일치였네요. 만장일치가 만장일치. 나왔습니다. 아,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예. 5경기에서 5승 거두고 평균 자책점 0.50이니까요. 쿠에바스 선수, 야, 진짜 시즌 도중에 왔잖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정말 복덩이가 다시 또 굴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유희관 의원이 멱살 잡고 하드캐리 했다 그랬잖아요. KT 위즈. KT 위즈의 상승세의 분명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그러니까 KT가 우승할 때도 정말 에이스 역할을 해줬었고. 그 타이브레이크 경기에서.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쿠에바스 선수도 어쩌면은 좀 가을 바람이 불면 더욱더 강해지는. 아, 그런 건가요? 네. 오. 사실 시즌 초부터 막 강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러게요. 항상 이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있었었던 투수죠. 그렇다면은 가을 야구에서도 과연 쿠에바스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저는 뭐 기대를 충분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뭐 타이브레이커, 뭐 쿠에바스 선수 얘기하면은 21년도에 이 삼성과의 KBO 그렇죠. 리그 정규 시즌 1위 결정적 이 타이브레이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정말 그때 선발 등판하고 이틀 쉬고 맞아요. 7이닝 무실점이라는 정말 역도를 보여줬고 또 그 한국 시리즈 1차전에 선발 나가가지고 또 7과 3분의 2 1실점으로 호투를 했기 때문에 큰 경기에 강하고 잘한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쿠에바스 선수 가을 야구 와서도 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KT 위즈가 과연 이번 가을 야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또 쿠에바스 선수 어떤 역할을 할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에바스 선수 외에도 KT 위즈의 박영현 선수도 베스트 후보에 올랐는데 역시 이 불펜에서는 박영현, 아까 손동현 선수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선수들이 어떤 KT 위즈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오늘 뭐 참견하느라고 막 좀 먹고 떠느라고 땀이 나요 지금. 네. 배가 더 고프네요. 예. 다음에서 먹으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점점 유튜브가 돼가고 있는 예. 이렇게 해서 선수 8월의 선수까지 저희가 참견을 해봤는데 오늘 뭐 재미있으셨죠? 어떠셨어요? 뭐 야구 청년 항상 재밌고요. 네. 오늘은 특히나 또 예능인 유희관 의원님 오셔가지고 좀 더 웃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예능인으로 오신 건가요? 아니, 저도 뭐 오랜만에 또 참견할 수 있어서 좋았고, 사실 뭐, 저도 뭐 박용택 의원이 워낙 또 김도환 기자 뭐 워낙 야구 지식이 많고 전 중간에 약간 조미료 느낌으로 즐거움을 또 드릴 수 MSG? 있었고 MSG를 좀 쳤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예. 자주 부르도 참 바빠가지고 못 오시면서 그래요? 저희 핑계를 대시면 안 되죠. 일단 그렇게 넘어가 보려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환 기자는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저 오늘은 최강야구 대신 저 야참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아니, 최강야구 재방송으로 하시는. 봐도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세 분과 정말 신나게 오늘 재밌게 참견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견해 주신 세 분, 박용택 해설위원, 유희관 해설위원, KBS 김도환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외국인 재계약에 관한 얘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도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이렇게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이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